그러면 감각계통 3교시 이어서 해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 감각계통의 눈과 귀의 구조를 살펴봤고, 각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용어에서 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 용어에서 눈에서 보시면 엑소프살머스라고 해가지고 안구 돌출증. 그래서 우리 안구 돌출증 있으신 분들 보면 이제 갑상샘의 기능에 문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안구가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이제 외형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샘 중독증이라든지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앱소살머스 안구 돌출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피언이라고 해서 그 앞방 고름 또는 뭐 앞방 축농이라고 해서 이 전방부 눈의 앞방 전방부, 그래서 우리 이제 방을 챔버라고 해서 안테리어 챔버 같은 경우 이제 앞방 이제 뭐 후방 전방 후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엔테리어 챔버에 이 펄스 고름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이 우리 뭐 펄스 파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요. 하이퍼피언이라고 하면 앞방 고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하이퍼피아라고 해가지고 이 하이퍼미아라고 해서 이 그래서 에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에미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하이피미아라고 해서 얘는 요 앞방 전방부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충혈은요, 우리 충혈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혈됐다라고 할 때는 컨제스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우리 인젝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사를 할 때도 인젝션을 쓰지만 충혈됐을 때도 또 인젝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인젝션보다는 컨제스천 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장기라든지 조직에 피가 몰려 있는 것을 충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눈 같은 경우도 그죠? 예, 눈이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충혈됐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충혈이 된 것도 컨제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시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드라이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오시스는 축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퓨필 동공이 수축되어 있는 것을 축동 마이오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드라이시스라고 해서 산동은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 건데, 우리 앞에서 퓨필 동공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 홍채 가운데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 조그만 그 까만 자위를 동공 퓨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퓨필 같은 경우는 빛에 자극을 해서 빛이 많으면 수축을 하고 빛이 없으면 확대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마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어떤 빛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요때 이제 수축되는 이런 것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또 보게 될 때도 이 퓨필이 잠깐 작아지는 마이오시스 축동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드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공 확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이 적어졌을 때, 그러니까 빛이 적어졌을 때는 이제 뭐 우리 어두운 곳에 갔거나 이럴 때 동공이 확대가 돼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드라이시스 산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타그무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니스타그무스 같은 경우 안구 진탕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안구 진탕증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떨림, 그래서 안구, 이 아이볼 안구가
불수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우리 안구 같은 경우는 수의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뭐 왼쪽을 보고 싶을 때, 오른쪽을 보고 싶을 때 이제 안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구가 불수의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떨리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이제 신경학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이 안구 진탕증, 눈 떨림증이라고 해서 니스타그무스라는 이 증상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눈에 해당하는 이제 증상 용어 보시면 여기 이제 뭐 파필 에데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데마가 이제 그 부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파필 에데마라고 해서 시각신경의 유두 쪽에 부종이 있는, 그래서 뭐 울혈유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각신경 유두 부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뇌압 상승으로, 그러니까 뇌압이 상승을 하면서 옵틱 디스크, 그래서 시신경 원판의 부종이라든지, 우리 이제 부종 에데마라든지, 앞에서 잠깐 컨제스천 배웠죠? 충혈이 오는 이런 상태를 이제 파필 에데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파필 에데마, 뭐 파필 에데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유두종 쪽에 우열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포비아라고 해서 눈부심이 있는데요. 이 포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공포,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포토 앞에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눈부심이 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이 많으면 동공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나친 빛이 들어올 때 죄송해요. 지나친 빛이 들어올 때 눈부심 현상이 굉장히 심한 이런 상태를 이제 포토포비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포비아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포토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녹내장이라든지, 그래서 녹내장이라든지 뭐 홍채염이라든지 황화현상 이런 거 있을 때 눈부심이 굉장히 심한 이런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눈부심, 빛 자극이 너무 심할 때를 포토포비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토마라고 해가지고요. 스코토마라고 해서 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시야 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야 앞에 보이는 부분의 선 모양의 시야 결손부를 우리가 이제 암점, 우리 맹점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부분에 안 보이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이 암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암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실성 암점이라고 하고요. 자각이 없는데 시야 결손 부위가 존재하는 것을 허성 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암점 같은 경우는 시야에 결손이 있는 부분을 암점, 스코토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니키아라고 해갖고요. 이 시니키아 같은 경우는 홍채가 유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리스 홍채가 이 각막 코니아라든지 아니면 수정체, 그래서 크리스탈린 렌즈 수정체에 유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이렇게 각막이나 수정체, 그러니까 앞쪽이나 뒤쪽에 유착되어 있는 것을 시니키아, 홍채 유착이라는 증상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롭살미아라고 해가지고 제롭살미아라고 해서 이거는 눈 마름증 또는 이제 건성안이라는, 그러니까 건성, 눈이 이제 마른 상태인데요. 이
제롭살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액 분비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분비가 되다 보니까 적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결막이라든지 각막이 건조해 있는 상태를 눈 마름증, 제롭살미아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메트로피아라고 해가지고요. 네, 에메트로피아라고 해서 정상 시력, 그래서 노멀 비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에메트로피아 같은 경우는 뭐 정상 시력 또는 뭐 정시안, 정상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서 뭐 난시, 약시, 근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난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난시 같은 경우는 에스티그머티즘이라고 해서 에스티그머티즘이라고 해서 난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굴절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이 망막이 정확히 상에 미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 난시, 에스티그머티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각막 코니아라든지 렌즈 수정체의 굴절면이 고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 난시다. 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발음이 힘들죠. 에스티그머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읽으실 때는 그냥 천천히 스펠링을 보시면서 이제 유추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엠블리오피아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결합 용어할 때 이 엠블리오 같은 경우는 흐린 것들을 엠블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오피아까지 같이 붙여서 엠블리오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시라고 하는데요. 이 약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흐린 시야이다 보니까 약한 시력, 그래서 뭐 시력 자체가 좀 약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시는 엠블리오 흐린이라는 엠블리오를 사용을 해서 엠블리오피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farsightedness라고 해서 이제 far가 먼 곳을 fa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거리 물체를 잘 보는 이런 상태를 이제 원시라고 하는데요. 이 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하이퍼로피아라고 해서 하이퍼메트로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이 원래 망막에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이 망막 뒤쪽으로 맺혀지면서 먼 곳은 더 잘 보게 되고 가까운 곳을 잘 못 보는, 우리 먼 곳을 잘 보는데 가까운 곳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죠. 우리 돋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볼록 렌즈 바이콘벡스 렌즈,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는 게 원시다. 원시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잘 보는, 그래서 하이퍼로피아 또는 하이퍼메트로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노인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플래스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플래스비오피아라고 하면 노안.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수정체의 노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시력 부전을 이 플래스비오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노안이 왔다, 뭐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로 또 노안이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또 쓰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오피아라고 해서 얘는 근시 같은 경우는 near, 가까운 곳을 sightedness, 잘 보는
이 상태를 이제 근시, 그러니까 원시하고 근시. 원시는 멀리 있는 걸 잘 보고 근시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오피아 같은 경우는 요 상이 망막보다 좀 앞에 맺혀 있다 보니까 근거리는 잘 보는데 원거리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콘케이브 그 볼 오목 렌즈를 또 이용을 해 가지고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근시 같은 경우는 이 근시 분류 잠깐 보시면 우리 디옵터 같은 경우 앞에서 그 약어로 D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렌즈의 굴절률을 나타내는 단위로 디옵터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근시의 경도, 중등도, 고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디옵터를 사용을 해 가지고 -2, -2에서 6, -6 이상일 때는 이제 이렇게 근시 분류를 해 가지고 멀리 있는 거 못 볼 때 오목 렌즈로 이제 교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오피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닉탈로피아라고 해서 야맹증. 우리 야맹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밤이나 어두운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사물 구분이 잘 안 되고 낮에만 시력이 좋으니까 밤에는 맹증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야맹증이라고 해서 닉탈로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 망막 간체 기질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 빛에 대한 감각, 광 감각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 야맹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비타민 A 결핍일 때도 야맹증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질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노인성으로 황반이 변성이 됐을 때도 이 닉탈로피아 야맹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아시는 분이 시집을 냈는데 시집에서는 뭐 주맹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맹증과 뭐 반대되는 그 주맹증, 낮에 시력을 잘 못 보는, 그러니까 약간 시적으로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주맹증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병명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용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 진단 용어도 웨이, 중이, 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볼 건데요. 이 웨이에서 어누시아, 어누시아 같은 경우는 귀 없음증. 그래서 귀가 선천적으로 우리 이제 그 귓바퀴 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한쪽 귀나 양쪽 귀가 아예 없이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누시아, 귀 없음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루멘이 귀지잖아요. 예, 귀지가 이제 임팩티드 세루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귀지가 이제 그 이어왁스가 이제 굳은 덩어리.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 피떡이라는 말, 피가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귀지가 뭉쳐져서 굳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귀지떡, 임팩티드 세루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귓길, 그래서 우리 웨이도라고 하잖아요. 웨이도의 폐쇄증 같은 경우를 오랄 어트레시아, 그래서 어트레시아, 그래서 이제 그 웨이도 폐쇄증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도가 폐쇄되는 것은 약간 그 중이염이 이제 만성으로 왔거나 아니면 이제 웨이도의 염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외상이라던가 화상, 그래서 이제 뭐 선천적으로도 웨이도가 폐쇄되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염증이나 외상, 화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웨이도가 폐쇄된 이런 것들을 오랄 어트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이증과 소이증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선천적으로 크게 태어나거나 작게 태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크로가 큰 거죠. 마이크로가 작은 거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크로티아 또는 마이크로티아라고 해서 귀 자체가 선천적으로 크냐
장냐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타이티스 엑스터나라고 해서 우리 이제 웨이도의 염증, 이제 오타이티스 이 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웨이도염 같은 경우, 오타이티스 엑스터나 같은 경우는요, 약간 굉장히 좀 통증도 심하고요.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직접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좀 심하고, 또 뭐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이도염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귀 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런 이제 그 어려움도 호소하는 게 이 오타이티스 엑스터나 웨이도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이의 그래서 이 중이에 나타나는 진단을 또 몇 가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콜레시스토마라고 해서 콜레시스토마라고 해가지고요. 콜레스티토마라고 해서 진주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이어드럼 이제 그 고막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 귀 안쪽에 주머니에 피부 세포라든지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이제 진주 모양처럼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진주 모양처럼 이제 그 종양 비슷하게 이제 오마가 우리 이제 그 무슨 종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축적이 돼서 보이는 이런 거를 진주종, 콜레스티토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진주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성 중이염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이에 염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었을 때 이런 피부 세포라든지 콜레스테롤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고막 천공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이에서 나타나는 진단 용어 중에 콜레스티토마, 진주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스타키오관 또는 뭐 비인두관 아니면 이제 귀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유스타키안 튜브에 살핀자이티스,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을 귀인두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타키오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스타키오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비인두하고 연결된 중이와 비인두하고 연결된 요 관을 비인두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토이드가 우리 유양돌기, 뭐 꼭지,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마스토이다이티스라고 해서 아이티스가 염증이죠. 그래서 마스토이다이티스 같은 경우는 뭐 유양돌기염 또는 꼭지염, 꼭지돌기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중이에 해당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요 중이염이 오래돼서 그 만성 중이염으로 발생을 하면 이 유양돌기 쪽에도 꼭지돌기에도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링자이티스라고 해서 고막염. 이 고막염 같은 경우도 이제 급성 만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타이티스 메디아, 우리 이제 중이에 염증이 있는 것을 이제 오타이티스 메디아라고 하는데, 이 중이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화농성 중이염과 장액성 중이염으로 나뉘는데, 우리 그 여기 보시면 서퓨레이티브 화농성, 그러니까 이제 뭐 펄스, 이 농이 형성되어 있는 중이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퓨레이티브 오타이티스 메디아라고 하면은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투여라든지 고막 절개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균성 감염으로 이제 그 오타이티스 메디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 투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러스,
우리 장액, 그래서 시러스 오타이티스 메디아 같은 경우는 장액성 중이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서퓰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 감염, 이제 감염성 질환인데 이 시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비감염성 염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혈청 같은 게 축적이 되는 이런 것들과 같이 오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화농성 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투여를 하고 고막 절개술을 하는데 이 장애성 같은 경우는 이제 펑처, 고막을 이제 펑처를 하거나 천자를 하거나 인시전 절개술을 넣어 가지고 염증을 또 치료하는, 그러니까 이 중이염 오타이티스 메디아도 화농성이냐 장액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막, 우리 이제 그 진주 색깔의 하얀 백색 광택이 있는 요 고막이 있는데 요 주위로 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이제 이 오타이티스 메디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의 진단 용어 외이에 해당하는 거, 중이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얘를 좀 그림을 보시자면, 우리가 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말 미들 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고막 이어 드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디터리 본이라고 해서 청소골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망치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등자뼈, 뭐 이렇게 이제 세 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청소골, 또 오디터리 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스타키언 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오타이티스 메디아, 이 중이염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장액성, 예, 그 플루이드가 막 차면서 이제 그 드럼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 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보실 수가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시니스터 같은 경우 이제 그 AS 하면 왼쪽 귀, 덱스터라고 해서 오른쪽 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코피 파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에리스마 약간 발적이 되어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 이 이너이어 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로염 또는 네이염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네비링 사이티스, 네비링 사이티스라고 해가지고 미로염 또는 네이염이 있는데요. 이 안쪽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귀의 외상 때문에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닌자이티스, 뭐 뇌척수염, 뭐 뇌척수막염이라던가 시필리스, 매독이라던가 이런 이제 죄송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도 이 미로염, 네이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비링 사이티스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해서 이 메니에르라는 그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메니에르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메니에르병 또는 알러지성 미로 수종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달팽이관 안에 그 좀 내 림프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달팽이관 내에 있는 이 내 림프 압력이 팍 올라가다 보니까 막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심하면 청력 상실까지 오는데요. 요게 약간 원인 불명으로서 이게 좀 현기증이 굉장히 심한,
우리 이제 현기증이 버티고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티고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버티고 현기증이었는데,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머리 잡고 쓰러진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심, 너지아라든지 보미팅, 구토라든지 헤드에이크, 뭐 두통이라든지 이명,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가만히 있다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도 이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 메니에르병 알러지성 미로 수종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스클레로시스라고 해서, 우리 스클레로시스 같은 경우는 경화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토스클레로시스는 귀경화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귀미로 안쪽에 골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쪽에 속귀에 이제 스펀지본, 해면뼈가 증식을 하면서 우리 등자골, 스테이프스, 앞에서 얘기했던 뭐죠? 내 이에 있는 청소골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자골이었었는데, 이 등자골이 약간 딱딱해지는 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청력 상실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게 요 귀경화증, 오토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귀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제술, 액토미, 그래서 이 스테이프스, 등자골을 절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퍼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퍼네스트레이션, 창냄술, 그래서 이렇게 창을 내서 이제 딱딱한 것을 이제 해소한다던가 청력 상실을 예방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스비큐시스라고 해서, 플레스비, 나이가 들었을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해서, 플레스비큐시스는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청력이 소실되는 이런 상태들을 이 노인성 난청, 플레스비큐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감각계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어가지고 감각계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